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특강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앞에 화면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함께 하는 느낌으로 이 특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곳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LDI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 또 여기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박혜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김현경 이사입니다. 네, 다음 PPT. 네, 먼저 제가 술, 담배, 마약 중독 특강에 앞서서 저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세계 40여 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 기독교 여자절제회의 한국 지부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1883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 가정 폭력이라든지 술, 마약 같은 문제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자는 그런 목적하에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절제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UN 최초의 NGO 단체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소개하셨을 때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벌써 정답을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 그 참정권이 최초로 입법화된 나라가 어디인지 다 아시죠? 바로 뉴질랜드거든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저쪽에 보면 뉴질랜드 1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지폐에 있는 저 여성분이 케이트 셰퍼드라고 뉴질랜드에서 여성 참정권을 서명을 통해서 최초로 입법화시킨 분이신데 저희 절제회의 회원이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는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3년 영국에서 들어온 그 팅밍 선교사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요. 당시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조만식 선생님의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 본부는 서울역에 본부가 있고요. 전임 회장님이신 여기옥 권사님께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이 절제에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본부까지 사비로 지어서 지금 저희들이 잘 이어받아서 절제 운동을 하면서 술, 담배, 마약 중독 등에 대해서 열심히 캠페인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는 오늘 담배와 술과 마약의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담배 중독에 대해서인데요. 네, 다음 PPT 보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미 LDI가 어떤 선교단체인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었고 그 여기에서 훈련시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군사로 특히 군사 중에서도 주님의 중심에 선 군사로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특강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술, 담배나 마약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 믿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런 절제 특강을 또 알리고 술, 담배, 마약의 해악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굳건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해서 초점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술, 담배 중독에 지금 빠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담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하게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으실 건데요.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이게 과연 어떤 물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담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정말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담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담배가 과연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어떻게 담배를 정의하고 있냐 하면 지금 한번 보시겠는데요. 담배는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 소비자 상품이라고 그렇게 WHO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 소비자 상품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을 죽이는데 합법적인 상품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담배가 사람을 죽이는 합법적인 소비자 상품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저희 절제회 브로셔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모두 나눠 드릴 텐데요. 이 브로셔에 보면 다음 어 여기에 보시면 술, 담배, 마약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담배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 담배 성분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60 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4천여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 수많은 10만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담배 안에 섞여 있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세톤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충제라든지 좀약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나프탈렌이라든지 이런 원료들이 다 담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 물건들인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고 상품화되어서 정말 심지어는 기호식품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명하에 우리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한 1 년여 이상을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제가 오늘 사망자를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에 사망하신 분들이 1,300여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로는 과연 담배로 인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브로셔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 하루 사망하시는 사망자가 137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약간 수치의 차이가 살짝은 있겠지만 130여 분 이상이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로 1년 동안에 사망하신 분들이 1,300여 분 되시거든요. 담배로 하루에 130여 분. 그러면 담배로 열흘 동안 사망하시는 분들이 1,300 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제가 저희 5 명의 식구가 식당을 갔는데 5인 이상은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요. 보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식당에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3 명, 2명 따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서 그래도 사망하신 분들이 1,300여 분. 제가 그 1,300여 분의 그 사망자분들이 가볍다는 것이 결코 아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담배로 하루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137 명, 130여 명 이상이 되십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담배에 과연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유독하게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가? 그중에 중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암
암 같은 질병들을 불러오는 그런 타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타르 추출 영상은 담배 400개 피를 그 담배 400개 피에서 타르를 추출하는 영상입니다. 담배 400개 피면은 20갑이거든요. 한 갑에 20개씩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갑 정도도 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갑이면 많이 피시는 분들은 20일 내지 더 많이 피시는 분들은 10일이면 다 소모할 양이거든요. 그 담배 400개 피에서 추출된 타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400개 피를 다 이런 장치에 의해서 다 태운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물에다가 이제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물을 나중에 끓여서 거기서 타르를 추출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거부터도 괜히 느낌이 물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쪽 편에도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400개 피까지 이렇게 다 태웠을 때 물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새까만 물 색깔로 바뀌어 있죠. 처음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었는데 더 까매진 물을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것보다 이 영상을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냄비에 짜파게티 끓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 물 색깔이 짜장면이나 짜파게티 그 까만색처럼 보이시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까만데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들을 다 증류시키고 나서 보면, 증발시키고 나서 보면은 저렇게 타르 덩어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담배 400개 피에서 나온 타르의 양입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런 타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폐라든지 장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은 너무너무 다양한데 일단은 발암 물질이고요. 그리고 뭐 잇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뭐 몸의 무슨 모든 장기들을 다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간접흡연과 삼차흡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네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엄마 살려줘요라는 그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임신한 엄마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다음 PPT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아기에게 안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실제 엄마가 담배를 필 때 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입체 초음파 영상이 공개됐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순한 기자입니다. 산모가 담배를 피울 때 뱃속의 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국 제임스 쿡 대학병원 연구팀이 4차원 초음파로 찍어봤습니다. 위쪽이 흡연 산모의 태아고 아래쪽이 비흡연 산모의 태아 모습입니다. 확연히 그 행동이 산모가 구별되고 담배를 피우자 있죠. 태아는 입을 심하게 움직이며 두 팔로 머리와 입 주위를 계속 만집니다. 마치 담배 성분이 고통스러운 듯 필사적으로 숨을 쉬며 이를 막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비흡연 산모의 태아는 움직임이 훨씬 적었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흡연 산모는 모두 4명으로 일일 평균 14개 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24주부터 36주까지 4주 간격으로 태아를 촬영했습니다. 네, 연구를 이끈 나자 네, 지금 보셨듯이 임신한 엄마가 담배를 피웠을 때 태아가 그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간접 흡연과 요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차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간접 흡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시면 아빠가 한갑에 20개 피의 담배를 피웠을 때 옆에 있던 엄마는 4개 피의 담배를 피운 만큼의 영향을 입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미 뱃속에서 1개 피의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배 안에서 정말 보호받고 그렇게 잘 어, 자라다가 세상에 나와야 하는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이제 한양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 연구해서 낸 결론인데요. 그 임신한 엄마의 어, 이거는 3차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도 아니고 3차 흡연을 가지고 그 모발의 니코틴이 얼마나 추출이 되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 흡연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요즘 3차 흡연에 대해서도 간간히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3차 흡연이라는 것은 요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배에 대한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 그 공익 광고에도 보면 뭐 노담, 노답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담배가 저렇게 나빠? 담배를 하면 안 되나? 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아빠들, 뭐 때로는 엄마들일 수도 있겠죠. 그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요즘은 담배를 멀리 외부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외부에 나가서 담배를 살짝 피우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칫솔질도 해서 입에서 냄새도 나지 않게 하고 또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막 안아주고 놀아줍니다. 너무 예뻐서 뽀뽀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게 하는 3차 흡연에 관한 연구 결과 그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모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미 이런 곳에 담배 입자들이 남아있고 아빠가 앉은 의자나 소파, 침대 그리고 아빠의 옷들, 아빠가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담배 입자들이 이미 다 묻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영향을 안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3차 흡연이 얼마나 또 심각한 결과였냐 하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검사한 임신한 엄마의 모발을 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임산부, 두 번째는 2차 흡연에 간접 흡연에 노출된 임산부, 세 번째 맨 끝에 있는 것은 3차 흡연에 노출된 임산부의 모발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양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간접 흡연은 0.58%로 나왔거든요. 근데 맨 끝에 3차 흡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라고 했던 그 3차 흡연의 결과에도 0.53%가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간접 흡연, 그거보다는 3차 흡연이 괜찮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연구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이제 담배에 대해서는 마지막 PPT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담배나 술을 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한 끝에 사실 중독 문제, 술, 담배, 마약의 중독 문제를 전하는 절제 특강은 대부분이 나쁘다, 하지 마라, 안 된다. 정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 중에 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재미있어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긴 담배는 안 대필까? 나 담배 안 피는데.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쏘리. 가자. 금이야. 금이야. 잠깐만. 야, 송영길. 이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야? 네, 살냄새야. 거짓말하지 마. 너 향수 뿌린 거 아니야? 아니, 나 금연했어. 금이야. 야, 이상훈, 너 이상형이 뭐야? 나? 그냥 나보다 이쁘면 돼. 그런 여자가 있을까? 그럼 너가 싫어하는 여자는? 싫어.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너처럼 이 완벽한 남자를 두고 바람 피는 여자? 아닌데? 그럼 뭔데? 담배 피는 여자. 끊어. 와하우. 야, 영길아. 이 세상의 중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뭔 줄 알아? 당연히 알지. 송영길 중독. 아닌데? 아니, 그럼. 니코틴 중독. 사고. 야, 송영길.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흡연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속설이 있던데?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나도 한 10년 동안 담배 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야! 봤지? 다이어트는 개뿔. 그냥 담배 끊고 운동해. 끊어. 야, 송영길. 금연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뭔데? 금연을 해야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대. 그래? 우리 엄마 담배 폈나? 금연. 와우. 야, 이상훈, 너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가장 쉽다며? 당연하지. 이거 뭐 어디 이 자리에서 보여줘? 보여줘. 좋아. 이번에는 흡연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5초 뒤에 담배 피는 사람들 경악하게 해주지. 와우. 야, 너네 계속해서 담배 피면 니네 폐 이렇게 된다. 와우, 쏘. 봤지? 흡연자들 아주 경악하는 거. 이런 누군가의 꼭두각시들. 끊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 담배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저렇게 질병을 가져오는 이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또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또 물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고 정말 그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길인데 내 주변에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뭐 흔히 있는 일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좀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관계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그냥 지나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불보듯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너무 그 귀한 사역을 하실 때 이 절제 메시지들을 꼭 같이 전하시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PPT나 영상들을 혹시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영상이건 PPT건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신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술은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는 문화라고 포장이 된 그런 마약입니다. WHO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술은 마약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PPT요.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저희 절제 브로셔에도 술에 대해서 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술에 대한 그 중독의 첫 번째 뇌 손상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되게 만드는 뇌 손상이 술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술은 마약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무서운 물질인 것 같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고 굉장히 강력하게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물질 마약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객관적으로 한번 술을 떠올려 보세요. 술은 마약을 떠올리는 그 이미지처럼 그렇게 강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술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 TV만 틀어도 매일 볼 수 있는 것, 매시간 볼 수 있는 것, 연예인들, 드라마에서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전부 다 포장마차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그냥 무슨 정답이듯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직접적으로 지인분께 있었던 경험담을 들은 것입니다. 이분 당연히 크리스찬이시고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담배를 굉장히 즐겨 피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늦게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골목길을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골목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누굴 마주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맞은편 쪽에서 갑자기 익숙한 낯익은 얼굴에 그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골목에서 마주쳤으니까 이제 들킬까봐 후딱 담배를 진짜 뒤로 이렇게 확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술에 취해서 못 알아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더랍니다. 이게 실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신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도 있더라 라면서 전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정말 슬픈 현실, 정말 죄성이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자면 찬양팀 뭐 연습하고 나서 여름에는 같이 가서 맥주도 마신다. 또는 예배 끝나고 3-4-5 모여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마신다. 이런 얘기 정말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그 해악을 잘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술은 괜찮다라고 암암리에 인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풍토가 있는데 이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장병에 좋다. 술 식사하면서 반주하는 것은 무슨 뭐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이상한 통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소에 가서 뭐 이 그 음복을 하면 좋다. 이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관습들이 또 술은 어른들 앞에서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너 한 잔 마셔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참 만연해 있는 것이 더욱더 청소년들이라든지 성장한 사람들에게 술을 쉽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술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뭐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거 뭐 먹는 거 나쁘면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술이나 녹주나 포도주라는 거로 성경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 그게 다인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브로셔를 보면서 술 중독의 첫 번째 줄에 뇌 손상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다 보면 어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디가 가장 나빠질까? 어디가 가장 나빠질 것 같으세요? 들리지는 않지만 한번 네. 지금 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우리는 흔히 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간도 많이 손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간보다 뇌가 더 치명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 알코올이 한 방울만 들어오더라도 뇌세포는 이미 손상이 되고 뇌세포는 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상된 뇌세포는 때에 따라서는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가정의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쉬운 게 환경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맨 왼쪽에 정상인의 뇌와 18살 난 알코올 중독 청년의 뇌가 저렇게 비교되어서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래에 있는 저 뇌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뇌가 파괴되고 녹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되느냐? 뇌의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판단, 기획, 이성적인 부분,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충동 억제 역할을 하는 기능도 전두엽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작용하는 CE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사건도 많이 기사화된 걸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음주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나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주로 뭐 성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들을 떠올려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우리 몸에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충동 억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과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은 한 방울도 우리 뇌세포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흔히들 식사할 때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주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 이른바 반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성인 2,300만 명을 대상으로 음주량과 소화기계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5년여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소화기 암인 식도암의 경우 소량의 음주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1.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1회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 과음자로 구분했는데 소주를 한두 잔에서 많게는 3잔 정도 마시는 가벼운 음주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습니다. 가벼운 음주자 그룹의 식도암 발생 위험은 비음주자보다 50% 높았으며 대장암은 12%, 위암은 5% 높았습니다. 소주 한 잔 미만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식도암과 위암, 대장암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주 4잔 넘게 과음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은 3.1배, 위암은 1.2배, 대장암은 1.3배 높았습니다. 음주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나빠져 식도암 발생 위험이 최대 5.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보통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는 절주보다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가 효과적인 것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셨지만 절주보다는 금주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다음 주에 암송할 구절이던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친구들은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술에 대한 정의에서 술은 마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약 조절할 수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조절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그들을 그렇게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뇌세포가 망가집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두엽이 망가지면 충동 억제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들로 어른들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술이 나를 마시고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그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술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잠언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왜 술 취하지 말라는지 그 얘기는 다들 그 뒷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쁘니까 하지 말고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그 뒷얘기들은 쏙 빼놓고 앞부분에 그것만 딱 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군데군데만 따면 정말 여호와는 없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맥을 다 짚어가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태알콜 증후군 PPT는 다음 주에 강사로 올 오소연 박사가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아알코올 증후군 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브로셔에도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FAS라 그래서 태아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준비된 이 사진들을 보면은 엄마가 술을 마셨을 때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그 술을 받아 마시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나름 몸에서 분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간도 있고 해독 작용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태아들은 그런 일체의 작용들을 할 수 없이 엄마가 공급하는 음식들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엄마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 장애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저 맨 윗줄에 보면 알코올, 마리화나 그리고 코카인, 헤로인, 토바코, 담배 이렇게 써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왼편에 있는 이거 오른편에 있는 저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X표가 돼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든지 가장 태아에게 위험한 것이 술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뭐 태어날 때 성장이 그러니까 체중이 저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면 기형이라든지 그리고 발달이 지체된다든지 그리고 신생아 돌연사도 태알콜 증후군을 가진 신생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태아알콜 증후군은 100% 예방 가능합니다. 엄마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장애 아기는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아는 이 태알콜 증후군으로부터 100%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00%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실태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사였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음주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할 것은 그중에서도 여자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도 대체로 여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대학생이라든지 그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은 가임기 여성입니다. 그때부터 술을 접하고 또 술에 알코올에 노출되어서 중독이 된다면 결혼한 이후에도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임기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술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마시게 되고 혹은 또 임신을 했더라도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끊지 못해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이런 비극적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별히 여성의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 그런 여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마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은 조절할 수가 없고 적당한 수준에서 스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충동 억제도 못하고 술로 인해서 모든 이성도 마비되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범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참 많은 범죄들이 우리나라는 음주랑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도 그런 것이고요. 네, 다음 거. 술과 성범죄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50%,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31%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또 협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강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강간한 남성의 64% 그리고 피해 여성의 53%가 음주로 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가 만연하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지만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런 술로 인한 성범죄가 단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나고 군에서 해군, 공군, 육군 모든 군에서 다 일어납니다. 상관학교에서까지 술로 인한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 그리고 또 정계, 재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느 곳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몇 년 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음주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제가 먼저 그 음주 수술 보기 전에 지금 이 PPT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잠언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잠언 2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지금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쏠 것이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릴 것이다.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 보면 포도주가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볼 것이요 너의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릴 것이다. 정말 이 당시에 너무 술에 대한 묘사를 적절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잠언 23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PPT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도주라고만 쳐도 정말 많은 포도주와 관련한 구절들이 저렇게 뜨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포도주만 쳤을 때 독주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음주 수술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그 사건이 그 뉴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턱이 찢어진 어떤 아이가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아이의 턱을 몇 번을 꼬매는데 꿰매는 의사가 술에 취해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부모가 살펴봤더니 술에 취해서 아이의 턱을 꼬매는데 제대로 꿰매지도 못하고 수술하면서 막 수술 바늘을 아이의 얼굴에도 올려놓고 이러다가 결국은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부위가 정말 너무나 흉하게 그 꼬맨 자국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3살짜리 아기의 그 살을 그렇게 엉망으로 꼬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뉴스들이 이런 일이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어떤 기사에는 그 일의 주인공인 그 의사가 자기는 그저 운이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술로 인해서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곳에서 수술을 하는데 술에 취한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알았다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복음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모든 생명들을 다 우리가 정말 살려내는 일들을 이제 해야 합니다. 다음 PPT 넘겨.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마약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약이란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정한 그 정의는 느낌, 생각, 행태의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주는 물질이 마약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WHO에서는 마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의존성이 있고 내성이 강하고 또 끊고자 하면 금단 현상이 발생해서 근데 그냥 간단한 금단 현상이 아니라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한번 보시면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에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가 불과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청정지역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이 마약도 만연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마약들이 남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맨 왼쪽에 4명의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의 그 마약을 하기 전과 마약한 후에 얼굴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맨 첫 번째, 맨 위에는 불과 11개월 만에 저렇게 얼굴 형태가 변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달 만에, 세 번째는 1년 5개월 만에, 네 번째는 3년 5개월 만에 변한 마약 남용자의 모습, 마약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뭐 7개월, 1년, 1년 5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불과 1년, 2년 남짓한 기간에 저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저렇게 정말 심각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만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내면은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네, 다음. 네, 마약류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뭐 들어본 히로인이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아편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요즘은 합성 마약이라든지 또 마약류인 종류들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뭐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마약 성분을 가지고 중독을 시키는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그 현황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대마나 마약 사범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정말 이 마약도 특별한 어떤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다음 왜 그런지는 다음 PPT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직업별 단속 내용인데 사실은 마약을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직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직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직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직업 미상,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가사, 주부잖아요. 그렇죠? 주부, 공업. 그리고 지금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보시면 학생도 전체 단속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학생의 명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서
이탈한 그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이 약이나 어떤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하지 못해서 가정에 비상약으로 마약을 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곳의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저를 그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중독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이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마약이나 이런 것들하고 쉽고 가깝잖아요. 그런 것들의 중독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학생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로만 듣던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게 그냥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또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어떤 마약류를 늘 남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마약에 관련된 문제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그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 이제 뭐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먹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리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또 음식 맛있게 먹는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참 인기 있게 TV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정말 굉장히 유명한 셰프 한 분이 마약을 직접 밀수입하고 그것을 직접 또 자기가 흡입하고 이러다가 걸리는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여기는 그 마약 중독자들의 뇌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중독자의 뇌나 마약 중독자의 뇌나 파괴되는 부분이 비슷한데요. 특히 저기 오른쪽이 마약 중독자의 뇌인데 구멍이 나 있는 파랗게 노랗게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 부분이 아나 전두엽 피질이고 미상핵 섬이랑 부위라고 합니다. 저 부분도 전두엽처럼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방해를 주는 그런 그 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정상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쾌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중독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임신한 엄마가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이것도 마약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곧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시작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발벗고 나서서 예방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에 3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신 중에도 마약을 하는 엄마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 고통받는 신생아들의 실태,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겁니다. Like I was in labor, in the bathroom shooting heroin, about to give birth to my child. 임신 중에 복용한 마약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기영아, 손바닥보다 작은 조사나, 엄마의 이기심과 무분별이 낳은
죄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They have a characteristic piercing cry. They're very jittery, irritable. Sometimes they have seizures. 마약에 중독된 신생아는 금단 증후군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약을 줄여가며 투여하는 치료를 한 달 넘게 견뎌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아기는 한 해 2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하루 73명, 1시간에 3명꼴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Heroin or other illicit opiates, but there's certainly an increase in the use of these medications during pregnancy. 특히 최근에는 플레카나 유사 펜타닐 등 $5도 안 되는 저가 마약이 급속히 퍼지면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신생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뉴스 영상이지만 곧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게을러지면 이런 일들이 정말 속도를 내서 빨리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 브로셔에도 마약의 해독에 대해서도 또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어떤 물질인 마약이 이 마약을 하면서 역시 또 범죄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과 그런 마약 상태의 환각을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다 발췌를 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는데 잔인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을 하는데 그냥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PPT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 정말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내립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살해하고 그리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모 기업의 외손녀가 그 마약을 하고 집행유예 상태였는데 그 범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마약을 견디지 못하고 그 중독성에 견디지 못하고 또 마약을 하는 그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마약은 너무나 강한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끊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느냐? 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술, 담배, 마약을 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근본적인 치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절제운동, 그 중독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박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청소년들의 그 금연에 관련한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실제로 그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도 이 담배의 문제,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견디지 못해서 쉬는 시간에 학교 뒷산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몇몇이 모여서 피우다가 그 담배 그 꽁초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나서 실제로 소방차가 오고 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조사한 인터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흡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 술하고 담배하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뭐 약간 뒤처지는 친구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전교 3등, 학교 학급 반장, 이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선생님의 얘기에 의하면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반의 반장과 임원들이 서너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됐는데, 그럼 발각이 됐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징계를 줘야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반장, 걸렸던 그 반장 그 어머니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선생님,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담배 좀 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드세요. 저 같으면요, 다른 애들 못 보게 슬쩍 술도 한 병 넣어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실제 그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정말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바로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말리거나 나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장하고 동조해주고 도와줍니다. 담배 피는 학생 공부에 방해될까 봐 엄마가 방 안에 재떨이를 넣어줍니다. 이런 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서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정말 너무 쉽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관심 갖고 손 내밀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지원 센터들의 연락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 그런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강을 제가 해드렸지만 저희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돼 있는 그분들에게 같이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 서치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너 이거 안 돼 하지 말고 정말 깊이 관심 가져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에 있는 구절들 찾아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찾아서 도움을 전해주고 이런 우리가 한 발을 뛰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지금 제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화면 보고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그들의 육신의 구원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LDI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군사 중에서도 중심에 선 군사들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도 전해지지만 이런 우리 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제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설레고 기쁘실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특강으로 전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박형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음 마무리를 또 해주실 겁니다. 오늘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PPT나 영상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한두 개만 하고 네, 말씀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이사님께서 질의응답 잠깐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말씀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줄 때 약속의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 냄새도 싫어지도록 그렇게 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이런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말씀.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셔서 사실은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 전체 카톡방에다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올려드렸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네, 그렇게 다 되게 하신 후에 의의 나무들로 세워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이런 것들을 본인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자들 그래서 푸른 의의 나무의 숲이 온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의의 능력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이죠. 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LDI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끄시고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이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음소거 해제하시면은 예, 전체로 방송이 됩니다. 예.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요리에 쓰는 술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고기의 잡내를 빼기 위해서 소주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해로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절제에서도 많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사실 술이 첨가가 돼 있거든요. 정말 저희는
그거 말고도 잡내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거를 사서 써야 할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사실 가끔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포도주 그런 걸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술을 끊었던 분이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그 작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확 올라오셨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의 믿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조그마한 동기라도 제공할 그런 것이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런 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요리술 같은 것도 쓰지 않는 것을 저희는 그냥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부로서 오랫동안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재료들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강력히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나열 목사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아까 태알코올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네. 임신 중에 여성이 보통 이제 뭐 커피나 뭐 다른 뭐 그런 물질들도 뭐 어느 정도 이상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임신 중에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먹으면 위험한 건지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살짝은 예측을 했습니다. 임신 중에 그러면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임신 중에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뭐 한 병 마셔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기가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체질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엄마가 마신 그 알코올 한방울로도 그 아기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한 잔, 두 잔을 마셔도 아기한테 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저희는 한 잔도 권하지 않습니다. 한 모금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번역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드릴 텐데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미국의 태알코올 증후군을 연구하신 앤 스트라이스부스라는 박사님의 책을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정말 어떤 엄마는 나 정말 인식하지도 못하게 술 정말 내가 언제 마셨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마셨는데도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그날 밤을 평생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어머님들의 간증도 그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울 괜찮을 거야, 한 달 괜찮을 거야. 절대 괜찮은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은 술을 접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강력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아까 전에 이제 중독된 분들의 뇌 사진, 그리고 신체 이제 기능이 많이 이제 좀 손상된 것을 봤는데,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걸 끊었을 때, 뭐, 금연이 됐던 간에, 알코올을 끊었을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된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회복이 된다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네. 사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끊으면 바로 우리 몸에 혈액이 깨끗해진다든지 하는 증세가 거의 뭐 3일,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끊은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물론 이미 상한 몸의 기능은 치료받고 어떤 의학적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알코올도 끊으면 그리고 그 금단 현상을 잘 본인이 뭐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그 시기를 넘긴다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력한 그런 금단 현상이라든지 중독 현상에 의해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한번 손상된 어떤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뭐 그 어느 정도 시기가 알코올 중독이나 그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가 짧을수록 회복이 잘 되겠지만 시기가 뭐 굉장히 길어진다면 길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는 회복이 어렵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치료나 이런 것 이미 몸이 나빠지고 나서 치료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예방을 해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회복이 되기도 하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끊는 즉시 몸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 마셨는데 그 포도주도 약간 우리가 지금 흔히 마시는 와인 같은 건가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사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지금 너무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은 언급했지만 예수님도 그 물을 포도주로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마시게 하셨잖아 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라는 단어는 포도즙, 포도주스, 포도주라는 이 모든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도즙인지 어떠한 형태의 포도주스인지 포도주인지 우리는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포도주는 지금의 알코올이 들어가는 화학주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고요.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성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날의 이 화학적인 알코올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쉬운 사례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식탁에서 먹는 김치 있잖아요. 제가 김치를 한번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김치의 역사가 한 5, 600년 뭐 그 이전에도 유사한 것들은 있었지만 뭐 침체, 김체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지금의 김치로 왔더라고요.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김체가 김치의 옛 그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치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김치와는 모습이 달랐지만 어쨌든 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물이라든지 그런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포도주스, 포도즙, 포도주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몇 년 전에 담배값이 이제 2배로 올랐는데요. 네네. 그게 그 흡연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그 흡연율을 줄이는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뉴질랜드에서는 담배값이 한 갑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아예 담배 없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우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것의 부작용으로 아주 싼 마약 같은 것이 조금 팔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담배 가격이 유일하게 햄버거 값보다 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담배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렇게 효과를 봤지만 그것으로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의 그런 영향이 참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배 회사들이 요즘은 교묘하게 전자담배를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폭발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전자담배가 미치는 몸에 그런 악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자담배는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서서히 파고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그 유해와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의해서 전자담배는 괜찮다라는 인식을 자꾸 넣어주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